비싼 차 끌고 명품 가방 들었다고 부자일까요? 진짜 부자는 그런데 돈 안 씁니다. 보여주기용 소비? 그거는 돈을 좀 번 사람이지 부자는 아닙니다. 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는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됐을 때 소비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자, 우선은 돈이 좀 없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내 갖고 있는 돈을 써도 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소비를 할 때는 내 월급 또는 내 자산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사실은 자산에 영향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40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산은 39억 9,900만 원이 된 거예요. 자산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100만 원에 줄어든 게 엄청나게 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다 계산할 수도 없어요. 40억 정도 있으면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자산에서 계속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산이 조금씩. 그래서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돈을 내 뭔가 인생에서 내가 다른 걸 소비할 거를 못 소비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이걸 샀을 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만족도를 위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자산의 영향, 내 월급의 영향.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 달에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요. 또는 뭐 컴퓨터를 사고 싶어. 그럼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짜여진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것과 자산이 많아졌을 때는 예산이 없어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예산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의 만족도를 주겠다는 만족 예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몇만 원 단위, 몇십만 원 단위에 까다롭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거기 에너지 쓸 시간에 다른 데 쓰거든요. 보통 우린 에너지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일단 필수재 위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실용적인 거 위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부자들은 내가 조금 만족을 주거나 아니면 가치가 있는 거를 좀 구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랑 또 다르게 가난하지만 부자임을 과시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여주기용 소비를 해요. 명품 가방이나 명품 지갑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급 차량, 스포츠카, 외제차 같은 걸 사가지고 내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돈을 좀 번 사람이 있고요. 원래부터 대대손손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조금 번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요. 처음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나가지고 막 사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포르쉐를 저는 6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처음 샀을 때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막 뚜껑 열고 돌아다니니까 막 너무 신나고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과시였던 거죠. 지금은 저 차 안 탑니다. 저 작년에 1년 동안 차 2,000km 탔더라고요. 이제 차도 거의 안 타고요. 귀찮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돈을 벌면 신나가지고 막 보여주기용 소비를 하고요. 돈이 조금 없을 때는 최대한 저는 아껴 쓰면서 필수재 위주로 샀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사면서 돈을 모으려고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돈을 좀 번 상태보다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자산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남을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솔직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귀찮고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경험 소비,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삽니다. 공기청정기를 사면서 공기의 질을 좋게 해서 내가 목 상태를 좀 좋게 해서 유튜브를 잘하게 만든다는 거, 또는 내 건강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저거를 사요. 조금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프런트님이 가장 많이 소비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무엇을 소비로 보고 무엇을 소비로 안 볼지가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저는 작년에 좀 예시를 드릴게요. 올해는 아직 다 지나간 게 아니니까 저는 작년에 해외여행비로 가장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만 해도 이제 남미 쪽, 중미 남미 쪽 여행도 갔다 왔고요. 미국 여행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아권으로 여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간 것만 한 4번이고 그 안에선 또 국가를 여러 개 돌아다니고 몇십일씩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행을 좀 했을 때 저는 한 번 여행당 그래도 한 1, 2천만 원 정도씩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좀 돈을 썼는데, 조금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여행을 놀러 가기 위한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전 세계를 경험해 보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 내가 놓쳤던 관점들을 학습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박물관 같은 데를 많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고 이 사람들의 역사는 어떻고, 이런 거를 번역기를 돌려서 본다거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체험하려고 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기저에 깔려있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세상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저는 여행을 좀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투자였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 근데 누가 봤을 때는 놀러 간 거네, 소비했네 할 수 있지만 저는 투자였습니다. 이게 저를 위한 투자고
저는 관점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자산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행 유튜버를 할 건데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그걸 담아가지고 하고 이러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떠냐면은 뭔가 그런 여유가 있고 조금 돈을 사용해야 되고 여행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써야 돼요. 그 일 자체에서는. 내가 집에서 잠을 자는 거는 그렇게까지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은 어느 정도 자산이 커질 때까지는 소비를 많이 하지 말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나오는 기계가 형성될 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참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었고 모았고 불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빠르게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마구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사업은요, 내가 위임을 하고 일임을 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관심이 없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굴러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완전 위에서 탄탄하게 해서 그걸 구조를 잘 해놓으면 모를까?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내가 어느 정도 사업체가 많은 레벨이 커질 때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신경을 계속 써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그냥 나가서 차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얘기들이 자기 스스로만 다 일한다고 생각하면 통솔을 해놔야 돼요. 얘기를 완전히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자동차나 집 같은 큰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일단은 저는 차 같은 경우는 차는 보통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그렇게 엄청나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페라리를 사서 피가 붙어서 판다거나 한때 뭐 코로나 때문에 물건이 해외에서 많이 안 들어왔을 때는 뭐 지바겐 같은 경우도 벤츠의 지바겐인데 그것도 피가 붙어서 팔리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근데 차는 기본적으로 사면 감가가 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샀을 때,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만족도, 가치를 기준으로 사고를 하게 돼요. 집은 어떠냐면요. 집은 조금 달라요. 부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데 예를 들면 10억, 30억 정도 있으면 집을 그냥 사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냥 만족스러운 집 산다고 갑자기 단독주택 어디 막 약간 외지 같은 데 사기가 어려워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나이가 젊으면 그걸로 자산을 계속 불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자산을 못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에 따라 이것도 많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100억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집은 어느 정도 투자용 목적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은 내부 인테리어든 내부 집기나 소모품은 감가가 될 수 있지만 그 건물의 입지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집은 어느 정도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집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저는 어느 정도 투자 목적으로도 산다. 근데 그 투자 목적과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할 거라면 실거주 목적이 부합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집이 그냥 투자 목적의 산수, 그거는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평가되거나 바로 오를 곳을 사거나 또 대장을 사거나 이렇게 사시겠죠. 그래서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산다는 집을 가정했을 때는 저는 투자 가치 플러스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같은 경우는. 자, 지금까지 부자가 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부자들은 가치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것에 돈을 소비한다. 괄호 투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해두세요. 좋은 영상이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설마 아직도 고정 댓글 확인 안 하신 분 계세요? 오픈 채팅방 지금 그냥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저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